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일가 여러분, 우리 모두 나서서 그 연천공이 지으신 일편야사를 찾아냅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보호소 제9-001호 풍남동 은행나무는 원래 전주 최씨 종대 정원소이었는데 골목이 확장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곳 전주 최씨 종대는 중랑장공파 5세 연촌 최덕지가 말년에 거처하면서 일편야사를 저술하고 돌아가신 장소로서 완동구제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오다가 1797년부터 시조 문성공시향을 모시게 되면서 1800년 무렵부터는 종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영암으로 은퇴한 연천공은 1453년에 서울에서 계유정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로 옮겨와서 완동구제, 지금 그 한옥마을에 있는 종대, 거기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이제 막 그 조정에서 은퇴한 그 생육신 원호를 불러서 계유정난의 전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가지고 연천공하고 친했던 그 김종서, 안평대군 이런 사람들이 죽고 단종이 허수아비 왕이 되었는데 그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마저도 정난공신이 되는 등 전부 계유정난에 그 동조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권을 탐을 내고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이 친동생 안평대군을 죽였는데 조카 단종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수양대군 편에 서서 동조를 하고 있는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연천공은 중국 초나라 때 항우의 그 역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한 권의 이야기책 일편야사를 지었습니다. 최석정이 지은 집현전 직제학 원공묘갈명에 적혀있기를 독실하게 평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시습은 지금의 백이요 사육신은 지금의 박년이다. 또 말하기를 연촌과 무항은 사육신과 비교하여 그 충절이 더욱 높다. 라고 하였다. 아, 이는 가히 고인에 대한 마땅한 논평이 아니겠는가. 무항은 공이 살았던 마을 이름이요 연촌은 직제학 최덕지를 말하는 것이다. 최석정은 연촌과 원호를 이렇게 그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수양대군 편에 서서 동조하고 있을 때 연천공은 일편야사를 지어서 집현전 학사와 조정 대신들을 보고 당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일깨워 주었고, 원호는 벼슬을 버리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종직이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를 저본으로 해서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그 조의제문이 연산군 때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그걸 수록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화인 그 무호사화가 일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김종직이 그 조의제문을 지으면서 조의제문 아내라가 성리학자 늙은 선배, 즉 연촌이 지은 글을 따랐다 그러고 그 원전이 뭔지를 밝혀놓고 있어요. 그 안에 또 원호 역시 그 일편야사를 저본으로 그 목유록을 지었는데 그 목유록은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목유록 안에
연천공이 그 복권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유록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학계에는 지금 잘못된 학설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원생 목유록 임제 저작설이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조선 중기의 문학가 임제가 그 목유록을, 원생 목유록을 지었다 이렇게 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이 목유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가장 오래된 소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생 목유록 임제 저작설이라는 학설은 남효원이 육신전을 지었는데, 그 육신전을 읽어본 임제가 감명을 받아 가지고 남효원을 복권자로 해서 원생 목유록을 지었고, 거기 목유록에 나오는 일편야사라는 책은 남효원이 지은 육신전이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학설은 일제시대 김태준이 내세운 학설인데, 그 뒤에 후세 학자들이 그걸 뭐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정설 인정을 하고 동조를 함으로 해서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촌이 복권자로 나오는 그 원호 저작설, 다시 말하면은 목유록은 원호가 지었고 복권자는 연촌이다 하는 학설은 소수 의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원호 저작설이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개 그런 물적 증거, 즉 그런 문헌은 주로 후손들이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전주채시 가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손들이 나서서 찾지 않으면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임제 저작설이 정설로 되게 된 배경에는 나주 임씨, 임제의 가문이죠. 의령남씨, 남효원의 가문이죠. 평해황씨, 황여일의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들이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 막 그 학술 대회를 벌리는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리는데, 정작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전주채시는 그냥 뒷짐지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이제 원주원씨 혼자 막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수적으로도 딸리고 이게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주채시 가문이 일편야사를 연촌에 지었다는 그 근거, 물증을 찾아낸다면은 원호 저작설은 정설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은 연촌 최덕지가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건 되면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연촌의 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풍남동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현재 전주채시 종대는 1453년 말에 연촌이 일편야사를 저술한 아주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지은 일편야사를 인용해서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고, 그 조의제문이 무사화라는 그 피바람을 조선 역사 속에다 새겨 넣었고, 또 원호가 그걸 인용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 목유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편야사의 원문이 발견된다면은 사실은 원호가 지은 목유록의 원전이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이기 때문에 그 일편야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로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규명된다면은 전주채시 종대는 사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도 남겠죠. 그런데도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전주채시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뭐 나주 임씨, 원주원씨, 의령남씨, 평해황씨들을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일편야사를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